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바로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강의는 상당히 짧을 것 같습니다. 부사 하나 남았어요. 지금 affectedly 이게 하나가 남았는데, 자, 일단 이 단어를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우리가 먼 시간에 배웠나? 아마 affected라는 뭔가 영향을 받은, 그 다음에 뭐 꾸민, 뭐 가장된 이런 형용사였죠, 그쵸? 거기다가 ly를 붙여서 부사처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국어로 굳이 번역하자면 뭔가 잘난 체 하면서 뽐내면서 정도가 최선이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이제 맥락에 따라서 한번 또 빈칸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네요. He, 그는 spoke. 자, speak라는 동사의 과거형이죠. 그러면 말했다가 됩니다. 그리고 빈칸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당연히 조금 전에 보았던 affectedly가 들어갈 자리죠. 자, 그것까진 괜찮은데 요 뒤에 보니까 특이하네요. 그쵸? 그 콤마를 딱 찍어 놓고 바로 뒤에 뭔가 이 try라는 동사 원형에 ing를 붙인 애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거를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그 영어에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딱 이거기 때문에 되게 잘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적시에 나왔습니다. try라는 동사를 한번 살펴봅시다. 그러면 try가 시도하다라는 뜻이 있죠. 그 다음에 tried 그러면 시도했다라는 과거형도 있지만 형태가 같은 것 중에 하나 뭐가 있습니까? 시도된. 제가 그때 이걸 뭐라 그랬어요? 이게 형용사 역할을 하는, 하고 전문 용어로는 과거 분사라고 했죠. 자, 그런데 분사라는 것은 과거 분사, 물론 이 이름을 저는 마음에 들어하지 않습니다. 전혀. 수동 완료 분사라고 부르는 걸 선호해요. 그러나 뭐 전통 문법 용어를 따르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try 뒤에다가 ing를 붙인 애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능동적으로 진행되는 상태의 느낌을 갖습니다. 즉 시도하는 정도 돼요. 마찬가지로 형용사 역할이고요. 얘 이름은 전통 문법 용어로는 현재 분사라고 부릅니다. 참고로 저는 과거 분사를 보통 수동 완료 분사라고 부르기도 하고 현재 분사는 능동 진행 분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네, 이런 것들은 뭐 제가 찍은 뭐 다른 영상들 되게 많으니까 그냥 주지후 분사 구글에 치면은 뭐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아마. 예, 그런 거를 한두 번씩 보셔도 좋고, 그 다음에 또 제 웹사이트에 있는 문법책, 그 다음에 클래스U에 있는 제 문법 강의 이런 거를 수강하시는 게 크게 도움이 됩니다. 어쨌든 지금 보면은 여기 얘 있죠. 이게 얘입니다. 예, 이게 지금 들어간 건데,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시도하는 이라는 형용사로 쓰였다라고만 보기에는, 그쵸? 지금 앞에 나와 있는 절 뒤에 어떤 이 he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묘사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현재 분사가 콤마 찍고 뒤에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대부분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뭐뭐 여기 제가 이렇게 쓸게요. 여기서 trying은 시도하면서 정도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굳이 이제 좀 해체를 해보면 이런 말일 수 있어요. as라 앞에 나와 있는 말 뒤에다가 as는 이제 뭐뭐 하면서라는 동시에 발생하는 그런 일들을 가리킬 때 많이 쓰는 그런 접속사죠. 그러면은 뒤에다가 as he 하고 뒤에다가 뭐 tried to impress, 만약에 이렇게 갔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는 affectedly, 이게 무슨 말이었죠? 따다단 잘난 체 하면서 뽐내면서 따다단, 그러면 여기다가 잘난 체 하면서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그는 spoke affectedly니까 그는 잘난 체 하면서 말했다. 근데 as 동시에 어떤 것을 하고 있었느냐를 묘사할 때 쓰는 건데, 그가 to 이하하는 어떤 그런 행위, to 이하에 나오는 행위를 하려고 시도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거를 as랑 합쳐보면은 그가 impress라는 행위를 시도하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인간의 언어라는 거는 한자라도 줄이는 게 경제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줄여서 많이 하는 거,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맥락으로 알 수 있는 거는 없애는 방향으로 언어는 늘 사용됩니다. 그러면은 원어민들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하냐?
자, 여기서 이 as는 굳이 뭐 표현하지 않아도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아, 그런 의도를 가지고 동시에 그런 의도를 가진 그런 행위를 시도하며 잘난 체 하면서 말했다라고 당연히 독자가 알 것이다. 청자나 독자가 당연히 알 것이다. 라는 가정하에 이제 얘를 안 쓰는 거죠. 안 쓰고 앞에 나온 he를 뭐 굳이 또 얘기해야 되나? 그러면서 얘를 안 쓰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판단을 하냐. 자, 그런데 이렇게만 쓰면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은 주어도 없고, 얘 지워버렸으니까 접속사도 없고. 그러면 최선의 방법은 뭐냐? 그러면은 동시에 발생하는 어떤 그런 진행의 느낌을 표현을 해주자 라고 해서 여기다가 요렇게 현재 분사를 쓰자라는 결론을 내리고 뒤로 쭉 이렇게 표현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콤마 찍고 이렇게 ing가 나오는 경우는 우리가 보통 이러이러한 행위를 하며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거를 직역을 하자면 그는 말했다 잘난 체 하면서 trying to 뭐뭐를 시도하며 이런 정도가 되는 거죠. 뭐뭐를 시도하며 그 다음에 이 impress라는 이 말은 뭔가 뭐 감명시키다 그 다음에 뭐 사람을 감동시키다 그 다음에 뭔가 뭐 인상을 주다 이런 등등의 뜻이 있어요. 그러면은 everyone 모두에게 뭔가 강렬한 인상을 주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모두에게 뭔가 각인시키고 인상을 주려는 그런 행위를 하면서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무엇으로 그러냐, 저번에도 한번 나왔는데 제가 이 with는 한국어의 로라는 이 조사와 거의 같은 뜻이라고 그랬죠. 어떤 거로 이렇게 그거를 수단 매개체로 하여 그래서 his knowledge 그의 지식으로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쉽게 말해 이런 거죠. 뭘 많이 알아 내가. 그래가지고 내 지식을 막 그걸 가지고 사람들한테 내가 겁나 쩌는 사람이다라는 인상을 주려고 시도하면서 이렇게 잘난 체하며 말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거를 좀 더 자연스럽게 번역한 게 얘입니다. 그는 자신의 지식을 뽐내려고 잘난 체 하면서 말했다. 이렇게. 그럼 뭐 솔직히 말해서 이게 뭐 이걸 합쳐서 뽐내다라고 본다면 이 trying 같은 말은 뭐 그냥 뭐 요 정도에 해당한다고 굳이 따지면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게 분사라는 애로 그쵸? 분사라는 애로 구성된 어떤 그런 문장이 나오죠 지금. 그쵸? 그러니까 분사라는 것으로 구성이 된 이 어떤 이거는 뭐 정확하게 문법적으로 따지면 절은 아니지만 구 같은 건데 이거랑 앞에 있는 절과 합쳐져서 어떤 문장이 하나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뭐라고 부르냐면 분사로 구성된 문장이다 라고 해서 이런 말로 부릅니다. 분사구문 이렇게. 그래서 아마 분사구문이 정확하게 뭔가 하셨던 분들은 분사로 구성된 문장 또는 뭐 문형 뭐 저 문자가 정확하게 뭘 의미하는지는 최초에 번역한 그 인간만 알 테니까 아무튼 그래서 대충 이런 뜻이에요. 아마 지금 이해가 가셨을 거라고 봅니다. 자, 두 번째 문장을 보시죠. 그녀는 그쵸 여기 나와 있고 웃었다. 그래서 그녀는 웃었다라는 주어 동사는 다 나와 있는데 자, 그 뒤를 잠깐 볼게요. 그 to라는 단어는 우리가 저번에 한번 했는데 1강인가 2강에서 한 것 같아요. 그 뭐뭐 하려고 라는 말도 되고 또는 뭐뭐 하는 것도 되고 뭐뭐 할 이런 식으로 부사나 형용사나 명사의 역할을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여기다가 만약에 이제 affectedly를 쓰게 되면 이렇게 그러면 여기다가 뭐 뽐내면서 뭐 잘난 척하면서 아니면은 뭔가 뭐 과장되게 웃었다. 모르겠어요. 저도 대충 뭐 이렇게 뭐 둘 중에 아무거나 맞는 것 같아. 이렇게 과장되게 웃을 수도 있죠. 뭐 그냥 예를 들면 누가 학식 있는 농담을 했는데 잘 못 알아들었어요 사실. 근데 분위기를 보니까 이거를 그냥 내가 웃어야 학식 있어 보일 것 같아. 막 그런 막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그쵸? 뭐 그러면 과장되게 웃을 수도 있죠. 자, 그렇게 되면 지금 she laughed affectedly. 그녀는 뭔가 뽐내면서 과장되게 웃었습니다. 하고 이렇게 뭔가 한 번 의미 단위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말이 완성이 돼 버렸어요. 야, 걔가 되게 과장되게 웃더라고. 그러면은 여기 뭐 빠진 말이 없어요. 문법적으로나 의미적으로나. 그러면은 그때 뒤에 붙는 to는 뭐냐면 부가적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부가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쓰는 말이 뭐야? 바로 부사예요.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이렇게 쓰면은 뭔가 부사적으로 쓰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to appear 이라는 말은 appear 이란 말은 뭔가 뭐 나타나다, 그다음에 뭔가 이렇게 드러내다, 그다음에 뭐 보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보이려고라는 말이 이제 이게 이 말인 거죠. 그죠? to appear 이렇게. 그다음에 more 이게 뭐야? 더. 그다음에 sophisticated. 이거는요. 이제 우리가 sophist라는 단어가 있어요. sophisticate라는 단어도 있고 sophisticate라는 단어도 있어요. 각각의 의미를 제가 사전을 통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이 sophist는 사실 아마 그리스 철학이나 이런 거 관심 있으신 분들은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단어인데, 그 사전에는 이렇게 나와요. 고대 그리스의 소피스트 이렇게. 이거를 번역을 할 때 궤변가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왜냐하면 이 소피라는 단어는 원래 그리스어로는 지혜란 뜻이에요. wisdom 이런 거, 또는 뭐 knowledge와 wisdom 사이 정도. 그래서 그 그리스어로 사랑이라는 말이 phil이거든요. phil. 그래서 지혜를 사랑하는, 그러면은 philosophy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아시고 계시는 philosophy, 이게 뭐가 되냐면 철학이 되죠. 그러니까 철학은 지혜를 추구하고 지혜를 사랑하는 학문이다 이런 거예요. 근데 당대 이 소위 말해 이제 저 당시 그리스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소크라테스 살 때예요. 배운 자들, 우리도 왜 배운 자들 그러면 나쁜 의미죠, 좀. 그쵸? 배운 자들의 그쵸, 이중 행태 막 이렇게. 그러니까 배운 자들이 이거 말빨 하고 막 이렇게 막 말도 안 되는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토론에서 오로지 지지 않기 위한 어떤 그런 막 수사법 같은 걸 연구를 해서 저때 그리스 시민들한테 막 웅변 같은 거를 가르쳐요. 과외를 해요. 왜냐면 저때 고대 그리스에 변호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법정에 나가면 자기가 변호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되게 웃긴, 그가 사람들이 살려고 배웠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돈 엄청 많이 벌고 막 이러니까 저 때부터 소피스트란 말은 궤변가, 안 좋은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렇게 번역이 돼요. 현대로 오면은. 어쨌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동사로 만드는 sophisticate가 뭐냐면은, 그래서 이런 말을 갖습니다. 뭔가 뭐 격식 있고 격식 있고 교양 있는 사람, 네, 이런 말이 돼요. 되게 웃기죠? 아니 sophist는 궤변가인데 sophisticate 이러면은 격식 있고 교양 있는 사람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 소피의 뜻 때문에 두 가지 이상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마치 그 ed를 붙여서 뭔가 과거분사처럼 만들었죠. 그러니까 격식과 교양이 있는 사람이란 말을 마치 무슨 동사를 바꾸듯이 바꿔가지고 좀 형용사적으로 쓰고 싶은 거예요, 지들이. 그래서 이게 교양 있는 이라는 말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이 sophisticated라는 말은 세련된, 또는 뭐 교양 있는, 격식 있는 이런 형용사로 쓰이게 돼요. 그래서 더 교양 있는, 또는 더 격식 있는, 더 세련된 그런 그런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녀가 과장되게 웃으셨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를 적절히 한국어로 번역하면은 걔가 좀 더 세련되게 보이려고 뽐내면서 과장되게 웃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좋습니다. 2번 해결. 자, 3번입니다. 3번 보시면요, He carried himself 하고 빈칸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여기는 당연히 affectedly가 들어가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그는 뭐 잘난 체 하면서 뭔가 뽐내면서를 제가 조금 바꿔볼게요. 재수없게. 아니, 이게 맥락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는 재수없게 행동했다. 근데 여기서 좀 궁금한 게 carry란 단어가 저게 뭐야? 왜 저렇게 나왔지? 그쵸? 그래서 carry를 제가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제가 이제 사전을 좀 발췌했는데 일단은 요 carry oneself란 말이 행동 처신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carry himself, 그가 자기 자신을 carry했다는 얘기는, carry는 원래 물리적으로 운반하는 거죠, 운반. 근데 자기 자신을 남들한테
보이는 거. 이것도 추상적으로 보면은 나를 그쪽으로 운반시켜서 내 모습을 상대방들의 머릿속에 이제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추상적으로 이렇게 쓰이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carry oneself, 누구 자신을 하고 뒤에다가 뭔가 형용사나 뭐 이런 게 나오면 뭔가 그런 어떤 자세를 하다 또는 뭐 그런 식으로 행동하다 이런 말로 쓰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he carried himself affectedly 이렇게 부사가 쓰이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그는 자기 자신을 되게 재수 없게 남들한테 전달 운반했다. 직역하면은 그런데 한마디로 그따위로 행동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나왔었던 건데 제가 복습 겸 말씀드리면 이렇게 콤마를 찍고요 which가 나와요. 그러면은 저 콤마가 마치 뭐와 같냐면 and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which는 앞에 나왔던 그 무언가를 가리켜요. 그리고 이런 경우는 이거 전체를 가리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가 재수없게 행동한 것 이라는 그 자체가 which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걔는 재수없게 행동했어요. 그런데 그가 재수없게 행동한 것이 이런 식이에요. made him, 그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seem이란 말은 뭐뭐로 보이다 이런 말입니다. 뭐뭐로 보이다 하고 뒤에 나오는 형용사에 따라서 그런 형용사로 보이다 이런 말이 돼요. 그러면 뒤에 뭐가 나왔냐? insincere 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여러분 왜 이 sincere 이란 말은 뭔가 그 성실한 뭐 진실한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편지 같은 거 영어로 쓸 때 마지막에 sincerely 이렇게 쓰는 경우 있어요. 마음을 담아 이런 보통 관용적 표현인데 그거의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애가 진심이 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불성실한 애죠. 그래서 불성실한 상태로 보이게 그 자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마침 이 make에 대해서 make 어떻게 쓰는지는 바로 저번 강에서 제가 다뤘잖아요. 도움되시죠? 그렇죠?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다시 그 강의 복습을 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which, 컴마 찍고 which까지 저희가 해결을 했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4번입니다. She, 빈칸, 여기는 affectedly죠. 자, 그러면 뭐 여기다가 뽐내면서 뭐 잘난 체 하며 정도로 할게요. 그래서 얘는 얘가 맞는데 이 말 있잖아요, 여러분. adjust 이렇게. 이게 뭐냐면은 조정하다라는 뜻입니다. 조정하다. 원래 요거 있잖아요. 이 단어. 이거 왜 우리가 정의라고 할 때 justice라는 단어 아시죠? 그 단어랑 같은 어원이에요. 그래서 이게 원래 라틴어에서는 이게 뭔가 놓다란 뜻이었어요. 똑바로 놓다 이렇게. 그러니까 정의라는 건 질서나 이런 게 똑바로 놓아진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걸 정의라고 하는 건데 이 add라는 말은 약간 그런 쪽으로 향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똑바로 놓는 쪽으로 향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완전히 다 똑바로 놓은 건 아니고 똑바로 놓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조정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조정했다 지금 이렇게 나온 거고, 그다음에 her glasses, 자신의 안경을. 그렇죠. 우리는 요럴 때는 자신의 이건, 그녀의 이건 거의 생략합니다. 한국어는. 근데 영어는 거의 들어가요. 하고 어머나, 아까 우리 저 1번에서 배운 거 나왔네. 콤마 찍고 ing. 이거 뭐였죠? 뭔가 이러면서였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바로 위에 3번에 또 seem이 나왔으니까 뭐뭐로 보이다. intelligent, 뭐 머리가 좋은, 뭐 지능이 높은, 명석한, 즉 똑똑한 정도. 그 똑똑한 어떤 그런 사람 또는 그런 상태로 보이려고 노력하며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똑똑해 보이려고 뽐내면서 잘난 체하며 안경을 조정했다라고 하시면 4번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이렇게 해서 드디어 affect가 끝났습니다. 예, 이제 다음 강의부터는 그 다음, 그쵸, 제 책에 나와 있는 affect 바로 다음 단어를 드디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